2010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이쯤 되면 올 한 해를 보다 자세하게 전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PC 시장 전망 홍진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0년 PC 시장은 본격적인 윈도우 7 세대 교체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멀티코어와 64비트 컴퓨팅, 가상화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CPU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텔은 코어 i7을 시작으로 32나노미터 공정의 i5, i3 등 새로운 프로세서들을 내놓고 올해 시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MD는 데스크탑 PC로는 처음으로 6코어 플랫폼인 레오로 고성능 멀티코어 프로세서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고성능에 대한 이슈는 그래픽 시장에서도 이어집니다. 올해 엔비디아와 AMD는 본격적으로 40나노미터 공정으로 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AMD는 지난해 말 라데온 HD 5000 시리즈로 40나노미터 공정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라데온 HD 5670 등 주력 제품들을 통해 고성능, 고효율 제품으로 승부할 계획입니다. 엔비디아도 아직 출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페르미라 불리는 GT300 시리즈로 40나노미터 공정 전환을 노리고 있어 새 공정에 대한 두 회사의 경쟁 구도가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 게임 시장은 다이렉트 X 11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그래픽카드의 성능과 윈도우 비스타의 더딘 보급으로 다이렉트 X 10이 뜸했던 것에 비해 윈도우 7과 함께 등장한 새 다이렉트 X는 게임기 이상의 화면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메모리는 4GB가 기본 용량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새 플랫폼들과 함께 DDR3 메모리 보급이 속도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64비트 윈도우 7을 등에 업고 8GB 이상의 시스템을 갖추는 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도 2TB가 등장하면서 1TB가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6GBps의 속도를 내는 시리얼 ATA 3.0과 USB 3.0 인터페이스는 메인보드 문제로 올해는 준비하는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터치스크린과 태블릿도 올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HP, 델, 삼성 등이 터치스크린 일체형 PC를 속속 시장에 내놓고 있으며 애플의 태블릿 PC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용으로만 인식되던 태블릿도 와콤의 멀티터치 태블릿 등으로 일반 소비자 시장에 한층 다가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잇 홍진욱입니다.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국내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첫 안드로이드 폰 발표 소식과 이를 둘러싼 시장 동향을 이상훈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8일 모토로라 코리아는 안드로이드 OS를 채용한 첫 스마트폰 모토로이를 공개했으며 SK텔레콤을 통해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안드로이는 구글이 만든 모바일 플랫폼으로 어느 휴대폰 제조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개방성이 특징인데요. 이번에 공개한 모토로이는 SK텔레콤의 T맵을 지원하며 800만 화소 디카와 HD급 동영상 촬영, 지상파 DMB를 볼 수 있으며 DRM 프리 MP3, HDMI 케이블을 통한 TV 아웃 등의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모토로이에 사용된 ARM 계열의 CPU 성능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퀄컴의 스냅드래곤보다 다소 떨어지는데요.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탑재한 소니 에릭슨의 스마트폰이 출시 예정인 만큼 스펙 경쟁은 더욱 불거질 전망입니다. 삼성과 LG의 스마트폰도 아이폰과 모토로라 등 외산폰에 반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에 4종류의 안드로이드 폰을 포함해 약 20종의 스마트폰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국내에도 자체 개발한 OS 바다와 안드로이드, 그리고 윈도우 모바일을 탑재한 스마트폰 등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LG전자 역시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상반기에 출시하는 등 올 한 해 동안 10여 개의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물론 스마트폰 중 최대 관심사는 올 6월경 출시 예정인 애플의 새 아이폰입니다. 과연 높아질 대로 높아진 타사 스마트폰에 대항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비중이 커지면서 통신사들은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을 모색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존에는 통화료와 데이터 통신료가 주요한 수익원이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의 필수인 앱스토어가 새로운 수입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춘추전국 시대를 방불케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둘러싼 제조사들과 통신사들, 그리고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많은 사용자들이 모바일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미디어잇 이상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진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IT를 돕기 위한 구호의 손길이 인터넷을 통한 기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고라 모금 청원 게시판 등 각종 게시판에서는 기부 서명과 기부 방법 문의글이 넘쳐나고 개인 홈페이지에도 IT 참사 애도와 모금 관련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모금 사이트 해피빈도 나흘 동안 1억 원가량 기부금이 모였고 세이브 더 칠드런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후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페나 블로그에 모금 배너를 달 경우 건당 1,000원을 대신 기부해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IT 기부가 폭발적인 이유는 간단한 클릭 몇 번에 정성을 전할 수 있고 활발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기부 관련 목소리가 쉽게 퍼져나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중국에서 구글 이메일 계정이 해킹되는 등 세계적으로 보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MS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각 보안업체들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보안 결함을 인정하고 다른 브라우저 사용을 당부했습니다. MS도 이를 인정하고 다음 달 9일 보안 패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뉴스의 이용자들 중 절반가량이 뉴스 제목만 훑어보고 클릭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디어 자문기업 아웃셀이 밝혔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60% 가까이가 뉴스가 궁금할 때 TV보다 인터넷을 찾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사칭한 트위터 계정이 등장했습니다. 17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타이틀과 대통령 관련 각종 뉴스와 동영상이 올라왔으며 팔로워가 300여 명에 달합니다. 한편 글로벌 서비스인 트위터는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사용자의 IP 주소 보관을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개인정보위원회는 그동안 MS의 개인정보 저장 기간을 줄이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술업체인 램버스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램버스에 5년간 총 7억 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이며 두 회사는 그동안 진행해온 특허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보안업계 등 전문가와 일반인으로 구성된 공인인증서 연구반을 다음 달경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인증서 연구반은 인증 암호화 문제와 해킹에 대비한 공인인증서 이용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12월 DSLR 카메라 사용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했다고 시장조사업체 트렌드모니터와 엠브레인이 발표했습니다. 브랜드별로 삼성과 캐논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반대로 콤팩트 카메라 보유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리콘파워는 128GB CF 메모리를 선보였습니다. 400배속의 전송 속도는 초당 90MB, 내구성을 높여 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데이터 에러를 막는 에러 코렉션 코드도 추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문가용 광시야각 패널을 적용한 23인치 모니터 2종류를 출시했습니다. 상하 좌우 178도의 시야각을 제공하며 웹표준 색공간 sRGB를 지원합니다. 80 시리즈는 HDMI 인터페이스와 3W 2채널 스피커가 장착돼 있고 모니터 2종 모두 친환경으로 제작됐습니다. 버팔로는 802.11n 지원 유무선 공유기를 출시합니다. 23mm의 소형 제품으로 회전식 안테나를 채택했습니다. 최대 100Mbps 유선랜 4포트를 지원하고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품에 연결된 네트워크상의 모든 기기로부터 자료를 열람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조금 풀리는가 싶더니 다시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춥지만 건강하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